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바로 부동산 문제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일산하고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 전문가시죠. 한문도 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지금 일기 신도시가 모두 몇 군데죠? 현재는 5군데죠. 뭐 아시는 대로 일산, 분당, 평촌, 3번, 부천인데요. 예.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이 모든 분들이 일기 신도시 법을 알고 계신데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의 출발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그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일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그 압구정이나 상계동, 목동이 사실 영기 신도시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 거기가 더 먼저 노후됐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급하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일기 신도시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노후 계획 도시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노후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모인 곳에서 실시하는 어떤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요. 네, 맞습니다. 100만 제곱미터면 저는 이게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30만 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 평. 네, 예. 3.3을 축구장 몇 개죠, 그러면은? 축구장까지 계산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이게 100만 제곱미터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한다면 뭘 네.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일단 요즘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분당이 특히 30년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가. 예. 그쪽들이 이제 그 건축물은 사실 안전한데 그 배관이 예전에 동관을 썼습니다. 강관을 썼습니다. 새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녹이 슬었다 이거죠. 녹이 많이 슬죠. 예. 그래서 그 후에 한 20년 전에 지은 것들은 이제 동관이라서 구리를 써가지고 녹이 안 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시절만 해도 1세대 한 자동차 이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뭐 한 집에 2세대가 되니까요. 예.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그게 이제 제일 급선무죠. 그 그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고 그래서 뭐 리모델링법으로 박근혜 정부 때 좀 확장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또 용적률을 최근에 올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대선 때 나온 공약이죠. 예. 그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1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뭐 부산에 뭐 정관신도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포도 있고 뭐 광주 상무 지역 전국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 재건축하고 뭐 이거 재개발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 보통 15년, 20년 걸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네. 서울 모 지역에 사시는데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 은사님을 만나 뵀는데 아직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죠. 이거 하면 좀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진 않아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더 오래 걸려요? 네. 예.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네요.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 30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평소에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 예. 신도시들이.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노후계획 도시 법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 이제 용적률을 좀 더 주고 임대주택을 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추가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뭐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 뭐 AI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광역교통 같은 거를 좀 지원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지에 어떤 숫자가 많고 주민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블록별로 정부가 지금 마스터 플랜 작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블록별로 하거나 슈퍼 블록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 블록이 끝나야 다음 블록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게 30년 정도 이상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록별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먼저 하는 단지는 사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 그러나 순환적으로 나중에 위치하는 단지들은 좀 늦게 되겠죠. 아유.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그것도 거기끼리 갈등도 많겠네요. 네, 그런 문제점에 어떤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먼저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분당 예를 들어드리면 분당이 전체 평균적으로는 200%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요. 예. 어느 지역은 뭐 160% 용적률이 예.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또 뭐 180, 190이래요. 예. 예. 그러면 190 이런 데들은 300%를 준다 해도 지금 줬을 때 50%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정부의 방침이면. 예. 그러면 250%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그 노후 계획 도시로 안 하고 원래 재건축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하면. 해도 똑같이 250%예요. 이거나 저거나 그러면은- 마찬가지군요. 네, 예.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저기는 만약에 50%를 기부를 했으니까 예. 토지가 나중에 지분이 그만큼 줄잖아요. 6분의 1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지분 지었는데 나중에 땅은 국가가 좀 더 가져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낮은 지역은 좀 많이 받지만 용적률은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예. 높은 지역은 300% 받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노후계획법에 따라서 하려면 지금 법이 한 37조로 돼 있거든요. 5장 30조인데 예. 그거를 만드는데 뭐 위원회 설치, 또 노후계획 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방침, 또 정비구역 새로 지정하고 다 해야 돼요. 예.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게 도리어 많이 걸리는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 시간도 많이 예. 걸리고 말씀하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예를 들면 블록 단지를 해가지고 10단지가 합쳤는데 한 단지는 재산권 가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쳐줬는데 이쪽 단지는 8억이다 하면 이쪽 단지 분들이 아니 왜 우리 아파트가 8억이냐 우리가 더 좋은데 이런 갈등도 사실 막아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단지도 그렇죠. 이주 단지 같은 경우도 조성한다 해도 예. 만약에 어린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있잖아요. 뭐 특별법, 왠지 모르게 특별법 이러면은 빨리 될 것 같잖아요. 특별하다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네요. 우리 회장님 네,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어떤 특정 블록이면 블록을 한다고 쳤을 때 거기 분들이 네. 이제 다 전세로 어디로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계속 네. 이렇게 되면 전세난이라든지 전세값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네네, 문제 때문에요. 예. 이번 법안에는 다행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5장으로 돼 있다는데 마지막 4장, 보칙전의 4장이에요. 이주 대책 및 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미리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게. 왜냐하면 그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현장에서 보면 이주 대책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 전세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주거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적으로 미리 계획을 다 잡은 다음에 하는 형태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이 계획이 부분은 잡을 좀 수가 낫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거 다 아니, 처리하려면. 회장님 생각해 보세요. 당신네들은 여기서 나가서 어느 지역에만 전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총괄적인 문제인데 예. 좀 급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공청회나 이런 걸 좀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차근차근히 가면 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다가 민주당이 뭐 갑자기 이 찬성으로 돌면서 이게 어떻게 연내 통과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특별 법안들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때가 제일 좋은데 이번 법안은 사실 도시계획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 좀 급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지를 이제 표명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이 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의 방향은 맞지 문제점은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올 또 알지만 이걸 만약에 반대했을 때 역풍이라고 그럴까요? 일기 신도시 분들이 왜 이걸 반대하냐 했을 때 어떤
총선이 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이런 부분에서 좀 경제적이거나 국민 주거 안정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일단 뭐 나쁜 법안은 아니니까 동의하고 가자라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건 좀 아쉽지만 일단 방향성은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장님 모셨으니까 좀 이런 것도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네네. 메가시티 서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김포가 이제 6년간 장기적으로 이제 서서히 서울로 편입이 된다. 그리고 뭐 네. 구리 뭐 이런 쪽도 이제 편입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값은 오르죠. 그치 해당 지역에. 일단 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호재이기 때문에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호재로 생각하셔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가를 올리는 건 당연하고 매물도 들어갈 텐데요. 다만 이제 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득과 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명료하게 데이터나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약간 정치성이 좀 강하다라고 다들 이제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 메가시티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드릴 게 뭐냐면 영국이나 파리나 다른 나라들이 행정구역을 갖다 편입해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 광역교통계획망을 좀 더 좀 보충해서 생활권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생활권의 속도, 뭐 출퇴근 속도라든지, 뭐 인접도시의 비즈니스상의 어떤 그 활동성을 높여주는 게 이제 메가시티 개념이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구역만 편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행정구역 편입은 두 번째 하더라도 5호선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3호선, 14호선을 전체를 3개 놔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건 행정구역 편입과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자연히 생활권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자연적인 메가시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울이 사실 아시겠지만 1945년부터 해가지고 1975년까지 계속 행정구역을 편입해가지고 전 세계 도시 발전에 맞춰가지고 75년대에 이미 일단락된 겁니다. 메가시티 형태가.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은 이제 기존의 메가시티인데 더 큰 메가시티가 되려면 교통망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직주 근접에 대한 것을 갖다 분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둬야 되는데 이번 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메가시티라고 다 가정을 하면 결국은 뭐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판단, GTX가 만약에 동탄에 뚫리면요. 예. GTX 동탄에서 20분이면 출근하거든요. 강남까지요? 서울... 강남까지 20분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예. 그것도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구역 편입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의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문제, 뭐 복합적 문제도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만약에 편입이 되면 뭐 서울시 김포구가 될 텐데요. 그러면 뭐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득세 따로 못 받거든요. 예. 서울시 지위를 받아야 되고, 또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단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지만 이것이 과연 편입이 답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요. 예. 어떤 시설이나 기반시설, 교통시설이 추가가 된다라면 그게 더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메가시티 서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도권 도시들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고 안 되고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서울 예. 안에서도요. 예.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강남은 순환 2호선이 있고 순환 2호선 따라서의 주택 가격은 좀 높고요. 예. 2호선이 순환선이 해당 안 되는 지역으로 외곽으로 빠질수록 주택 가격이 조금 다우닝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 강남 최고가하고 강북의 최저가 비교해 보면요, 한 40%대입니다. 최고가에. 그러면 같은 서울인데 왜 40%밖에 안 되죠? 교통이나 직주근접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그 가격 평가가 저평가되는 겁니다. 예. 그럼 김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암만 서울시가 된다 해도 강북구와 똑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강북 같은 경우도 용인에 예를 들면 용인이 그 용서고속도로하고 예. 신분당선 나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행정구역 편입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은 결국은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교통시설과 직주근접에 이거를 높여주는 게 진정한 어떤 메가시티의 개념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은 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끝으로
이 요새 부동산 매매 이게 뭐 바닥인 모양이에요. 그죠? 부동산 시장, 부동산 집값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전망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연말까지는 조금 하향 쪽으로 방향을 갈 것 같고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신생아 특례론이 좀 나와서 무슨 다시 특례요? 또 약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하반기 가면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조정이 된다. 그 네, 이유가 다시요, 뭐죠? 신생아 특례론의 예산이 26조 6천억이거든요. 신생아 특례요? 네네. 그 아기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에 이제 예. 이자를 저리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하고 50년 주담대가 예산이 합하면은 40조에다 한 50조 정도 소진이 됐거든요. 그 예산의 반 정도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한 9개월 정도 효과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걸로 오른다. 그걸로 조금. 네, 받치거나 횡보하거나 내려가는 거를 약간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 같다가 예. 그 이미 이제 소진되면 다시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오르락내리락 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시적 반등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문제에 가장 또 민감하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문도 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